안녕하세요. 반려견 훈련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많은 견주들이 무의식 중에 저지르는 12가지 훈련 실수와 그 해결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강아지와의 소통을 더욱 원활하게 하고 싶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혹시 지금까지 강아지 훈련이 생각만큼 잘 되지 않아서 고민이셨나요? 아니면 훈련을 열심히 했는데도 강아지가 말을 잘 듣지 않아서 답답하셨나요? 그렇다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분명히 도움이 될 거예요. 첫 번째 실수, 훈련 시작 시기 놓치기. 첫 번째 실수는 훈련 시작 시기를 놓치는 것입니다. 많은 견주분들이 강아지가 어느 정도 자란 후에 훈련을 시작하시는데 이는 큰 실수예요. 강아지는 생후 8주부터 훈련을 시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 시기가 바로 강아지의 사회화 시기거든요. 이때 기본 명령어를 가르치면 이후 훈련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반대로 늦게 시작하면 나쁜 습관이 이미 형성되어 있어서 고치기가 더 어려워져요. 그래서 가능한 한 빨리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실수, 기본 훈련의 소홀함. 두 번째는 기본 훈련을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앉아, 기다려, 와 같은 기본 명령어는 정말 중요해요. 이것들이 단순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강아지의 안전과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명령어들이거든요. 예를 들어 산책 중에 다른 개가 나타났을 때 기다려 명령으로 강아지를 통제할 수 있고 위험한 상황에서 명령으로 강아지를 안전하게 부를 수 있어요. 기본 훈련을 무시하면 외출할 때 통제가 어려워지고 결국 강아지와 함께하는 시간이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기본 훈련을 꾸준히 반복해서 강아지가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따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세 번째 실수, 훈련의 일관성 부족. 세 번째 실수는 훈련의 일관성이 부족한 것입니다. 이건 정말 흔한 실수예요. 가족 구성원마다 명령어와 규칙이 다르면 강아지가 너무 혼란스러워해요.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아빠는 기다려라고 하는데 엄마는 스테이라고 하고 아이는 또 다른 말을 쓴다면 강아지 입장에서는 도대체 뭘 해야 할지 모르겠죠. 이런 상황을 피하려면 모든 가족 구성원이 동일한 명령어와 규칙을 사용해야 합니다. 가족 회의를 통해 어떤 명령어를 쓸지, 어떤 규칙을 적용할지 미리 정해두세요. 네 번째 실수, 명령어 반복 사용. 네 번째는 명령어를 반복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앉아라고 했는데 강아지가 반응하지 않으면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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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계속 반복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이렇게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강아지가 명령어를 무시해도 된다고 학습하게 되거든요. 명령어는 반드시 한 번만 사용하세요. 만약 강아지가 반응하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 유도해 보세요. 예를 들어 간식을 들어서 자연스럽게 앉는 자세를 유도한 다음 그때 앉아라고 명령어를 사용하는 거죠. 다섯 번째 실수, 보상의 타이밍 실수. 다섯 번째는 보상 타이밍을 놓치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강아지가 원하는 행동을 했을 때 즉시 보상을 주지 않으면 강아지는 어떤 행동 때문에 보상을 받았는지 알 수 없어요. 강아지의 기억은 우리보다 훨씬 짧거든요. 그래서 좋은 행동을 한 바로 그 순간 3초 이내에 보상을 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보상은 간식일 수도 있고 칭찬일 수도 있고 쓰다듬어주는 것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타이밍입니다. 여섯 번째 실수, 부적절한 보상 사용. 여섯 번째는 부적절한 보상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강아지마다 좋아하는 것이 다른데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보상으로 주면 효과가 떨어져요. 어떤 강아지는 간식을 좋아하고 어떤 강아지는 장난감을 더 좋아하고 또 어떤 강아지는 칭찬과 애정 표현을 더 좋아해요. 여러분의 강아지가 무엇을 가장 좋아하는지 파악해서 그것을 보상으로 사용하세요. 특히 훈련용 간식은 평소에 주는 간식보다 더 특별한 것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곱 번째 실수, 과도한 훈련 시간. 일곱 번째는 훈련 시간을 너무 길게 설정하는 것입니다. 강아지의 집중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짧아요. 특히 어린 강아지일수록 더욱 그렇죠. 훈련 시간을 30분, 1시간씩 길게 하면 강아지가 지치고 집중력이 떨어져서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대신 5분에서 10분 정도의 짧은 훈련 세션을 하루에 여러 번 진행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강아지가 지치기 전에 훈련을 마무리하고 즐거운 기억으로 남겨주세요. 여덟 번째 실수, 훈련 장소의 다양성 부족. 여덟 번째는 훈련 장소가 다양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집 안에서만 훈련하면 강아지가 집에서는 말을 잘 듣는데 밖에 나가면 전혀 말을 듣지 않는 경우가 생겨요. 이건 강아지가 특정 환경에서만 명령어를 인식하도록 학습했기 때문이에요. 집 안뿐만 아니라 마당에서도 공원에서도 다양한 장소에서 훈련해 보세요.
처음에는 조용한 곳에서 시작해서 점점 더 복잡하고 자극이 많은 환경으로 확장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아홉 번째 실수, 사회화 부족. 아홉 번째는 사회화가 부족한 것입니다. 사회화는 훈련만큼이나 중요해요. 강아지가 다양한 사람, 다른 동물, 여러 환경에 노출되지 않으면 사회성이 떨어지고 때로는 공격적인 행동을 보일 수 있어요. 특히 어릴 때부터 다양한 경험을 시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강아지들과 놀게 해주고 여러 연령대의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고 다양한 소리와 환경에 노출시켜주세요. 단, 예방접종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안전한 환경에서만 사회화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열 번째 실수, 훈련 중 감정 조절 실패. 열 번째는 훈련 중에 감정 조절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강아지가 말을 듣지 않으면 화가 나는 것은 당연해요. 하지만 그 화를 강아지에게 표현하면 안 됩니다. 훈련 중에 소리를 지르거나 화를 내면 강아지가 두려워하거나 더 혼란스러워해요. 강아지는 우리의 감정을 그대로 느끼거든요. 훈련이 잘 안 될 때는 잠시 휴식을 취하고 마음을 진정시킨 후에 다시 시작하세요. 훈련은 긍정적이고 즐거운 분위기에서 진행해야 효과적입니다. 11번째 실수, 훈련 후 일관성 없는 행동. 11번째는 훈련 후에 일관성 없는 행동을 보이는 것입니다. 훈련 시간에만 규칙을 적용하고 평상시에는 무시하면 강아지가 혼란스러워해요. 예를 들어 훈련할 때는 소파에 올라가면 안 된다고 가르치는데 평소에는 소파에 올라가도 내버려 둔다면 강아지는 언제 소파에 올라가도 되고 언제 안 되는지 알 수 없어요. 훈련한 내용은 일상생활에서도 꾸준히 적용하고 반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강아지가 배운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기억할 수 있어요. 12번째 실수, 전문적인 도움의 필요성 간과. 마지막 12번째 실수는 전문적인 도움의 필요성을 간과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강아지의 행동 문제가 계속 지속되거나 공격성을 보이거나 심각한 분리불안을 보인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전문 훈련사나 동물 행동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면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혼자 끙끙대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현명한 선택입니다. 오늘 소개한 12가지 실수를 피하고 올바른 훈련 방법을 적용하면 여러분과 강아지의 관계가 더욱 좋아질 거예요. 훈련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걸리고 인내가 필요해요. 하지만 꾸준한 노력과 올바른 방법으로 진행한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훈련 과정 자체를 즐기세요. 강아지와 함께하는 시간이 스트레스가 아니라 즐거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을 잊지 않는다면 당신은 훌륭한 견주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훈련 경험도 공유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